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관리협회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윤순희 강사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안전교육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마주보고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대전 시민 안전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건안전 중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급성심정지로 쓰러진 두 사람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돌아오지 않는 2루 주자 임수혁 야구선수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롯데자이언츠의 임수혁 야구선수를 기억하시는지요? 2000년 4월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LG 트윈스와 롯데자이언츠의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2루에 진출한 롯데자이언츠의 임수혁 선수가 갑자기 급성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트레이너와 동료 선수들은 대처법을 몰라서 임수혁 선수의 허리띠와 운동화 끈을 풀어주고 몸을 주물러주며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임수혁 선수를 태우고 수십 분이 걸려서 강남 시립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립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병원 의료진이 임수혁 선수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간신히 맥박과 호흡은 살아났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서 식물인간으로 10년간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0년 2월에 4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7년 5월 서울의 노원구에서 길을 가던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졌는데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사례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며 길을 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얼굴을 정면으로 땅에 박으며 꽈당 하고 쓰러지자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환자를 살펴보던 한 시민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쓰러진 남성을 살펴보고 즉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시민은 119에 신고를 하였고 시민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에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119 구급대원이 자동심장 충격기로 환자에게 3번의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고 정맥주사 처치도 하여 다행히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고 곧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임수혁 선수도 길 가던 행인도 둘 다 급성심정지로 쓰러졌는데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임수혁 선수는 심폐소생술 시행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반면에 길을 가다 쓰러진 행인은 목격자가 주저함 없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어서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뇌 손상 없이 입원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요약하면 임수혁 선수는 심폐소생술 시행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정지 후 수십 분이 지나서 이미 내사 상태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길 가던 행인은 목격자로부터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것이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 질환 순이며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연간 3만여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9%만이 생존하고 있다고 하며 심정지로부터 소생된 환자의 반 이상이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사회로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의 60%가 가정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수혜자가 내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 또는 내 자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목격자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경우가 5 내지 10%인데 선진국에서는 30 내지 60%가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 시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생률이 3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정지 환자는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생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이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 요령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으로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성인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중앙인 가슴뼈 부위의 양쪽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가슴뼈와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의 신고와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셋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넷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반복합니다. 심폐소생술 실시 순서는 첫 번째, 의식 확인 및 119에 신고하기입니다.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며 환자의 반응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반응이 없을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을 특정하여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 방법은 먼저 환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를 벌리고 앉은 다음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의 중심과 코끝에서 배꼽으로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교차점이 나옵니다. 그 교차점에 손꿈치를 위치시킵니다. 손꿈치는 우리 손바닥 중에서 볼록 나온 도톰한 이 부분을 손꿈치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양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굽을 곧게 펴서 환자의 몸과 시술자의 발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손가락 끝을 들고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을 안 들고 압박 시에는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의 빠른 속도로 가슴 압박 깊이는 5cm 정도로 교차점을 30회 압박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심폐소생술의 1주기라고 하며 30대 2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인공호흡을 합니다. 이제 인공호흡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에는 시술자와 환자가 서로 입에 입을 맞대고 숨을 불어넣어주는 구강대 구강법을 사용합니다. 한 손은 환자의 이마를 짚고 환자의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은 턱 밑에 턱뼈를 살짝 들어올려 기도를 확보한 뒤 머리를 젖힌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코를 막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은 다음 코끝을 잡았던 손가락을 놓아주고 다시 환자의 코를 막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은 다음 코끝을 잡았던 손가락을 놓아줍니다. 이렇게 인공호흡은 2회를 실시합니다. 숨을 불어넣으며 환자의 가슴이 위로 상승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럼 이런 심폐소생술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환자의 멈추었던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까지 또는 119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계속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심폐소생술 5주기를 하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대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합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호흡은 생략하고 가슴 압박 소생술만 실시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고글이나 마스크, 장갑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심폐소생술에 임해야 합니다. 고글이나 장갑이 없다면 최소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식과 호흡 확인 시 환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확인합니다.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기 전에 환자의 코와 입을 천이나 수건으로 덮고 의식과 호흡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폐소생술 실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충분히 비누로 씻습니다. 구조자나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심폐소생술은 반복 실습을 통해서 숙달시켜야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즉각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베개를 환자라고 가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고 현장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되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안전 중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으며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